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겪었던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투자의 참견 시간에서는요. 우리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전화를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실시간 종목 상담 즉각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샵 3989 문자로 보내주셔도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톡앤스탁 투자의 참견의 사연에 채택되신 분은요.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 유튜브에서도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슈 준비했습니다. 톡앤스탁 투자의 참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강성진 변호사님과 김본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우선 강성진 변호사님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날씨가 네네.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감기 때문에 고생 좀 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네네. 네. 일단 올해가 이제 좀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법적 소송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 변호했던 사건 기억나는 게 좀 있을까요? 네네. 지금 기억해보면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승리의 아우리라면 사건도 있었고 네. 근데 가장 조금 제가 이 프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상화폐 사기 너무 많아요. 저 요즘 너무 많아요. 네.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 사기가. 네. 그래서 참 그 전에 물 밑에 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상이 푹 나가면서.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집중 탐구하고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네네. 그런 식의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김본스타님. 네. 젠백스, 우리 김본스타님 네. 보면 젠백스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 그럼 안 돼. HLB가 더 급등했을 때. 유명한데. 네. 이 젠백스 급등 전에 우리 TV 방송에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고점에 매도를 한 후에 지금 젠백스 좀 다시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요즘 신들렸다는 소리가 있더군요. 우리 김본스타님. 이 바이오 종목들의 향후 전망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유망한 종목이 있다면 인사말씀과 함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네. 제가 어제랑 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제가 젠백스 매도했다, 수익 실현했다. 네. 약 70%의 수익률로 마감했다. 그러니까요. 한 네. 3일 동안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그게 그리고 더 올랐으면 이제 또 제가 또 할 말이 없을 뻔했는데 지금 다시 밀렸죠. 많이 네. 폭 나간 상태인데 이게 사실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주가가 고점에서 딱 폭락하는 게, 매도를 예. 하셨는데. 뭐그 폭락을 네. 바라고 매도한 건 아닙니다. 그 혹시 들고 계신 분들 너 때문에 떨어진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는 강세가 갈 가능성이 좀 네네. 있다. 근데 항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바이오 종목이 내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학회가 몰려 있으니 6월까지 간다. 이런 얘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째 깨졌거든요. 그래서 딱 1월까지만 보시면 딱 거기가 클라이막스지 않을까. 네. 제가 이런 생각 해보고 있는데 2월부터는 저는 보합권 전망하고 있고요. 3월부터 점점 이제 모멘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 중에 특례 상장. 그러니까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제외하고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네. 5년째 들어가면 이제 주식이 휴지가 됩니다. 상장 네네.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약 개발 업체라도. 네, 뭐 그렇기 네네.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또 바이오 종목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거의 없어요. 네네. 거의 없기 때문에 제약 종목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겠지만 네네.
작년에 우리가 올해죠. 작년이 아니면 올해입니다. 올해. 이거 갑자기 제가 타임머신 타고 2020년 가서 갑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19년 올해 초에 케어젠 사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케어젠 같은 경우는 각별하게 케어젠 사태를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케어젠 멀쩡하다가 2월에 감사견 이제 감사 보고서 나오는 시즌에 케어젠 문제 생겨서 시총 8천억짜리가 한 방에 상장 폐지됐거든요. 그러니까 8천억짜리가 이렇게 휴지가 됐어요. 네네. 이게 휴지는 화장실 갈 때 쓸 수라도 있죠. 화장실 가서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케어젠 같은 사태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임상 이슈 기업들을 관련해서 이제 대응 전략 수립하시면 되는데 임상 이슈가 이제 내년 초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한올바이오 파마도 있고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미 FDA 미팅 있고 뭐 네.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 HLB도 시판허가 기대감 이제 그런 부분들 일정표대로 좀 우리가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왜 1월까지냐?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네. 이때 참가 기업들까지는 아마 급등할 것 같아요. 참가 기업들 막 리스트들 막 루머로 퍼지고 있는데 확정된 것만 확인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한올바이오파마와 오스코텍 이렇게 오스코텍.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한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신약 하나만 막 계속 보고 있다. 네네. 이런 종목도 말고 여러 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네. 또 한올바이오파마는 사실 대웅제약차 회사고요. 오스코텍은 유한양하고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안정적이네요. 설마 네. 망했습니까? 설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거.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코롱 티슈진 보면 그런 회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네. 생각할 수 있는데 코롱 티슈진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다음 오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네이처셀. 네이처셀 CEO 그 오너께서 결국은 지금 12년 구형 받으셨잖아요. 네.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이처셀. 한 번 배신 때린 기업은 끝까지 배신 때린다. 그런가 네. 봐요. 네. 지금 구형이 12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이처셀 딱 보면은 제가 네이처셀 계속 이 토게스탁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거의 이거는 제가 방송 표현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네이처셀에서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거의 이거 사기다 완전히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들고 계신 분들 보면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의 참견 시작하기 전에 이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번 정도 다뤘던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 인멸에 관련된 부사장에 대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밖에 김모 부사장 그리고 박모 부사장에게도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상당히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우리 김보스타님, 네. 좀 이 사건을 좀 잘 정리해서 어떤 게 이슈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죠. 앞으로의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거 네. 저희가 2번 했잖아요. 네. 2번 했는데 그때 제가 PPT로 자료까지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할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모직은 삼성물산하고 별로 관계 없었는데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 됐죠. 근데 삼성물산의 비율을 줄이고 제일모직 비율이 높아야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아지니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약간 뻥튀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의혹이라고 전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저는 의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방향의 의혹이지 않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출발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인수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 과대 산정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인 거예요. 그런 의혹에서 관련해서 분식회계 한 걸 조사하려고 했더니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왜 갑자기 삼성전자 임원이 와가지고 네. 증거인멸을 정말 딱 봐도 증거인멸. 그냥 아니 그 하려면 이제 되게 좀 이렇게 삼성 정도 되면 네. 좀 이렇게 좀 은밀하게 잘 해야 되는데 바닥 뜯어가지고 이건 약간 좀 네.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좀
예, 약간 구멍가게 같은 느낌인데 일단 그러다가 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네네. 결국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문제인데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미국에 있었으면 네. 해체당했어요. 오. 예, 미국 엠론이라고 그 분식회계한 회사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네. 좋은 나라인데 일단은 해체시켜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만약 미국에 있었으면은 오해하실까봐 네. 예, 해체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근데 미국에 있었으면은 아마 해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게 바이오시밀러인데 복제약인데 이게 규모 경제 산업이기 네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에 상당히 좀 이슈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단 전제는 이게 잘 마무리가 된다. 아, 네네. 잘 마무리 되겠죠. 왜냐면 뭐 설마 이재용 부회장님이 시켰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니까 뭐 잘 마무리 될 겁니다. 잘 마무리 된다고 가정하고요.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너 리스크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네. 초안지를 보면요. 초안지를 보면 항우와 유방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항우는 본인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유방은 본인 능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잘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천하통일은 누가 있냐? 저기 유방이 있잖아요. 애플하고 저는 삼성전자를 뭘로 보고 있냐면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네네. 전 여기 약간 항우 쪽. 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오너가 뛰어난 게 아닙니다. 인재들이 많군요. 예, 거기 정말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있어요. 그 인재들 일일이 이름을 얘기하자면 제가 한 30명 얘기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잠깐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럼 능력이 없는 그건 아닌데 이제 인재를 잘 본 눈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예. 본인의 사업 능력은 저는 의문합니다. 의문시해요. 네. 왜냐하면 성공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조미료 사업, 자동차 사업 다 실패했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근데 이건 팩트예요. 이건 팩트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오너 리스크로 문제 생긴 적은 없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주가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 내년 삼성전자는 내년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견조하게 5만 원대를 잘 지키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CES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가전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요때 폴더블 폰 또 엄청나게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저는 LG전자에서 롤러블 폰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거의 주도할 거라고 오. 보고 있기 때문에요. LG전자 지금 롤러블 폰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네.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왔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의견은 좀 어떤지 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재판에도 좀 어떻게 좀 작용을 할까요? 결국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파기환송 이후 재판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약간 전초전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뭐 형량 문제를 하셨는데 네네. 법원의 태도가 이 증거인멸죄에 관해서 굉장히 강경해요. 이제 뭐라고 오. 하냐면 법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너무 합니다. 딱 걸려서 그런 거 네. 아닌가요? 범행의 대담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문에 적시가 된 걸로 드러났고 뭐 검찰이 기소한 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증거인멸 범행이다. 네. 근데 일단은 이거는 조금 있어요. 이번에 그 증거인멸죄 사태와 네. 회계분식 사태는 명백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번 재판부가. 다르다. 네. 네. 증거인멸 행위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제 뭐 증거 막 바닥 뜯고 네네. 그리고 막 서버 봤더니 막 VIP 뭐 JY 이런 것들 삭제한 내역이 드러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증거인멸죄에 대한 혐의는 이제 인정이 됐었고 네네. 이제 말씀하신 그런 실형이 나왔고 그리고 재판부가 봤을 때도 굉장히 과중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형이 다 선고가 된 이런 상황인데 네네. 어쨌든 법원이 오히려 검찰 측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회계분식 사건 자체를 빨리 기소해라. 지금 뭐 이제 증거인멸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증거인멸 여부는 사건의 인정됐으니까. 증거인멸 사이드죠, 네네. 사이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소를 해야 이제 법원은 판단을 내릴 수 오, 있으니까 네. 그래서 회계 분식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빨리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은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차후적인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단계일 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지배권에 관한 그런 곳에 이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자세히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판결 내용 들어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